제가 속한 탈론 e스포츠는 2017년 홍콩에서 시작된 글로벌 프로게임단으로 한국, 홍콩, 대만 등 동남아 중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 철권, 오버워치 컨텐더스, 레인보우 식스 시즈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의 경우에는 프랑스 유명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과 파트너십을 맺어 PSG 탈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MSI에서 4강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게임단 탈론에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 팀 감독을 맡고 있는 이시우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FPS 게임에서 선수 활동을 했고요. 네, 이후에는 2018년까지 e스포츠 전문 취재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임단인 젠지에서 오버워치 컨텐더스 팀을 맡아서 감독으로서 지도를 해왔고요. 이제 올해 2월부터 탈론 팀을 맡게 됐습니다. 네, 프로게이머란 이제 게임을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이제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제 그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상금이나 이제 후원사로부터 받는 뭐 급여 이런 것들로 수익 활동을 이어나가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 뭐 혹은 종목에 따라서 30대 후반까지 선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스포츠란 일렉트로닉 스포츠의 약자로서 게임을 통해 경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체계적인 대회 방식과 선수, 관전자 등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과 PC방이 동시에 좀 등장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회들이 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상금을 좀 노리는 그런 프로게이머들이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해외에서는 퀘이크와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에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는 인터넷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게임을 하는 문화가 발달을 했고, 이것이 이제 랜파티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랜파티가 이제 점점 대회처럼 발전하면서 해외에서는 e스포츠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한국이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해외와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런 게임 대회를 최초로 이제 TV 채널을 통해서 케이블과 공중파 TV를 통해서 중계를 한 것이 시초이기 때문에 종주국으로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프로게이머로는 이제 임요한, 이영호, 장재호, 문호준, 이상혁 이런 선수들이 있겠고요. 특히 임요한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프로게이머 억대 연봉 시대를 열면서 e스포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상혁 선수가 다양한 방송과 예능 그리고 광고 등에 출연하면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연봉을 받고 있고,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에 많은 성공한 프로게이머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중1 때는 특별한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밖에는 조금 몰랐고, 공부 외에는 큰 관심사가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케이블 TV를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대중음악과 가수들에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런 좀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넓은 세계 그리고 더 다양한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것 같고요. 이후에 중학교에서는 단순히 게임을 재미 정도로만
이제 즐겨왔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하면서 좀 푹 빠지게 됐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조금 경쟁심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대회에도 출전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2001년에 코엑스에서 WCG라는 이제 게임 올림픽을 표방한 종합 e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로 심판을 맡게 되면서 참여하게 됐고, 당시에 우승팀이 캐나다였는데, 마치 올림픽처럼 실제 시상대에 올라서 캐나다 국가가 울리고 국기가 올라가고 금메달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게이머라는 꿈이 생겼고, 그리고 태극 마크를 달고 싶다, 이런 꿈이 같이 생겼습니다. 끝내 이제 태극 마크는 달지 못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 등 하면서 나름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e스포츠 종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신규 종목이나 프로게임단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e스포츠를 하는데 감독이 왜 필요하냐, 이제 선수들이 게임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개개인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사람이 없으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른 유명 스포츠 감독들의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들을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뭐 특별한 학과를 졸업해야 된다거나 자격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게임적인 재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력 못지않게 인성도 중요한데요. 과거에 무리를 일으켰거나 평판이 좋지 못한 선수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소속팀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프로게임단 입단한 지 하루 만에 계약이 해지된 선수도 있고,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대회를 앞두고 이제 그 대진 추첨을 하는데, 다른 팀이 저희 팀을 뽑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력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도끼를 품고 연습해서 그 팀을 꺾고 정말 기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팀원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해서 역전 우승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소스라는 이제 신작 게임이 당시 출시가 됐는데, 세계 최초로 시연회를 가졌던 것도 선수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입니다.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코칭이나 피드백을 할 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진 않는지, 그리고 선수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 생활적인 면에서 다양한 예절이나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와 이제 게임 중독은 좀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지,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못하게 됐을 때 신경질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게임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핵 프로그램 사용이나 혐오 발언, 욕설, 대리게임,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과거의 행위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저에게 프로게이머로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참 정정당당하게 했고 정말 독하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한 것 같다. 참 고생 많았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저에게 감독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승 좀 많이 했으면 싶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나중에 어떤 프로게이머가 데뷔하고 나서 그때 강연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와 함께 프로게이머 감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팀 연습실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선수들이 하는 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하고 있는 거는 에임랩이라는 기본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국내외 FPS 게임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선수들이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연습인데 좀 잠들어 있는 뇌를 깨워서 각성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마다 하는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력, 순발력, 그리고 판단력 등을 키울 수 있어서 매일같이 반복으로 한 20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도입한 이유는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매일같이 프리킥 연습이나 드리블 연습을 빼놓지 않는 것처럼 FPS 게임을 하는 선수라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에임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이제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제 업무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습 경기한 것들을 녹화해서 제가 이제 분석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피드백을 하는 게 감독의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경기 영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경기 결과와 연습 경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캐릭터 뱀픽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제가 연습 상대를 섭외하는 일, 그리고 저희 훈련 일정을 짜는 일 등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의 심리 상태나 그리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손목 건초염 이런 부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수들과 주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게이머들의 훈련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게이머를 하더라도 학업도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게이머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인데 실제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게임을 잘하는 경우도 많고요.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 중에 자기는 공부가 흥미에 없고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단순히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프로게이머를 핑계거리로 삼지는 않는지 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게이머가 생각보다 힘든 직업이고 재미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을 때도 게임을 해야 되고 보통은 다른 게임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되건 e스포츠 업계에서 다른 일을 하건 간에 외국어를 하나 정도 배워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게임을 할 때 항상 매너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온라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해결되고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경기장에 나설 수 있게 되면 그때 경기장에서 관중과 감독으로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